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즈모 포켓 2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설명을 오늘 이제 하겠지만 워낙 유명하고 또 저도 워낙 애정을 갖고 있고 오즈모 포켓 1이랑 2 후속작인 2 전부가 다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이라 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득을 본 그런 케이스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외 촬영이나 아니면 뭐 전용기나 협소한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행기 내부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뭐 허가를 받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한다 해도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촬영 장비가 작은 것들 있죠. 작고 휴대성이 좋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비가 뭐 2개 내지는 뭐 하나 뭐 이런 규정이 있을 때가 있고, 제가 뉴욕에 촬영을 갔을 때도 여행 영상 같은 걸 만들다 보면은 어떤 장소에 카메라 한 사람당 한 대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촬영자가 촬영 장비가 클 때 캔슬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오즈모 포켓 2거든요. 왜 이게 강점이 있느냐, 지난 시간 제가 오즈모 5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거는 독립적인 그 DJI의 그 촬영 장비가 아니라 아이폰에 오즈모 5를 달아가지고 아이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DJI 카메라로서의 성능을 검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실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DJI만의 완성된,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와 짐벌의 완성체가 아마 DJI 포켓 2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내장돼 있고 그 카메라에 짐벌까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미니어처 같은 카메라 짐벌 형태의 그런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기나 공간이 협소하고 아니면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규제가 이렇게 심할 때, 그럴 때는 이 제품을 딱 틀고 약간 이렇게 잠입 취재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찍은 게 PJS 코리아라고 전용기인데, 그 전용기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빛을 발했던 장비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휴대성 편하고 완성된 하나의 카메라와 짐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4K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이 없고, 그리고 또 액정을 보면서 이 액정이 좀 조그말 때는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촬영을 굉장히 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공간에 제약을 받거나 아니면 좀 기동성 있게 이렇게 좀 촬영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내지는 영상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찍어준다든가 뭐 부모님을 찍어드리는 용도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늘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오즈모 포켓 2의 실질적인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무게가 117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남성, 여성, 뭐 노인 할 거 없이,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누구나 촬영할 수 있게 쉽게,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요.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손바닥 하나에 충분히 다 가려지거든요. 물론 뭐 트라이포드나 마이크 장착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네. 동영상 해상도가 4K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아마 이미지 센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슬로우 모션은 조금 아쉬운데요. HD 화질에 120프레임이랑 240프레임이 가능하거든요. 화소인 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스펙적으로 저는 장점이라 생각하는 게 ISO 범위가 100에서 6400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ISO 범위가 넓다는 것은 저조도 환경, 야간에도 촬영을 할 때도 나름 그래도 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도 실제로 저녁에 촬영을 해보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촬영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875mAh로 나름 뭐 제가 촬영하는데 배터리 성능은 문제 없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일단 4K, 이 작은 장비가 4K 영상이 가능하고 슬로우 모션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ISO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작은 촬영 기기인데 그 성능은 어마어마하고 배터리 성능도 좋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1인 크리에이터가 피사체인 뭐 여자친구를 찍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가족을 찍어준다든가, 내가 내 셀피 모드로 나를 촬영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렌즈의 화각을 좀 더 넓힐 수도 있고 이런 액세서리가 추가돼 있고, 물론 그 전에 원에서도 있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이렇게 화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탈부착이 잘 되다 보니까 분실의 위험도 굉장히 높으니까 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몇 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즈모 포켓 2의 장점입니다. 과연 이 장점은 뭘까? 다들 뭐 눈치채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4K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곳에서, 촬영하기가 힘든 곳에서 얍실하게 촬영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휴대성이 좋고 가볍고 이런 점이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비의 무게나 뭐 렌즈나 다른 기타 그런 것들 때문에 촬영에 100%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의 완성체가 렌즈를 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요 하나면은 되니까 영상 촬영에 있어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렌즈나 이런 걸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완성된 카메라 장비와 짐벌로서의 그런 역할이 충실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중국 하얼빈에 뭐 제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촬영을 갔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매빅2라는 그 드론 장비랑 요 오즈모 포켓2랑 카메라 한 대를 더 이렇게 카메라 한 대랑 이렇게 해서 3대를 가져갔는데, 오즈모 포켓2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하얼빈에서는 굉장히 날씨가 춥고 촬영자에게 굉장히 단점이 많은, 굉장히 좀 악조건인 뭐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도 손이 너무 시려웠고, 장비가 무거우면 촬영이 잘 안 되는데, 가벼우니까 그냥 손을 이렇게 제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촬영을 했어도 편집으로서 그거를 이제 다 살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오즈모 포켓2가 없었다면은 그런 악조건의 촬영 속에서도 그 카메라를 두 손으로 잡아야 되고, 아니면 그런 뭐 렌즈도 갈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힘듦이 있을 텐데, 오즈모 포켓2가 있음으로써 저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좀 추워도 힘들지 않게 촬영을 했어요. 치트키를 써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 오즈모 포켓2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고맙구나. 나한테 있어서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크기가 작은데 영상 퀄리티는 좋고, 그리고 가볍고, 배터리 성능이 오래 가고, 렌즈의 화각도 넓어가지고 뭐 다양한 장면을 담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영상 제작자로서는 정말 제격인 그런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오즈모 포켓2가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졌는데 8배 줌이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독립적인 카메라로서의 이제 활동만 하면은 충분히 그것도 만족하는데, 여기서 이제 줌까지 되니까 때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망원 렌즈가 필요 없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은 딱 이 제품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망원 렌즈는 어떻게? 만약에 피사체를 좀 더 가까이 실감나게 찍고 싶어.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내렸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금은 포켓2의 성능으로서는 8배 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망원 렌즈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렌즈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렸거든요. 이 제품은 장점이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HDR 동영상이 가능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미지 노출 정도를 이제 알아서 구분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뭐 HDR 동영상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기능도 써봤는데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음은 사운드 트랙으로 오디오 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배 줌을 해보면은 오디오도 똑같이 그 줌에 해당하는 실감나는 사운드를 담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연주하는 뭐 연주자의 그 모습을 촬영할 때 줌을 살며시 하면서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보면 실제로 정말 좀 더 실감나는 사운드로 이렇게 좀 몰입감 있게 녹음이 되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와,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DJI 포켓2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로선 지금 이 제품이 화이트도 좀 지금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이트는 여성분이 사용하기 좋고, 블랙은 이제 남성분이 사용을 하기가 좋은데, 남녀 커플들끼리 아니면은 뭐 연인들끼리 이걸 한 대씩 들고 이제 뭐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제가 며칠 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서도 몇몇 팀들이 요 포켓2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이제 약간 여행 영상이나 이제 여러분들의 추억을 담고자 할 때, 물론 저처럼 이제 뭐 브랜디드 영상이나 뭐 SNS 뭐 바이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 제품은 여행 영상에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여건이나 뭐 아니면 뭐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요거 하나 딱 들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찍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즈모 포켓 2의 활용 범위는 여행 영상을 찍을 때 가장 빛을 발하지 않나. 그리고 뭐 유튜버 촬영 장비로도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활용 범위가 그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컴퓨터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장비를 세팅하고서 화각을 보고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화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촬영을 해도 충분히 이 각도가 충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버 카메라로도 좀 제격일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범위를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브랜디드 영상을 찍을 때 아니면 뭐 이게 홍보 영상을 찍을 때도 저는 촬영을 해보기는 했어요. 네, 근데 물론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 실내 촬영이나 아니면은 조명 없이는 좀 아쉬운 정도? 네, 그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 영상이나 유튜버 촬영용으로는 좀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제주도 가실 때나 아니면 뭐 국내 여행 뭐 어디 뭐 전주나 어디 가실 때 들고 가기 참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저의 오즈모 포켓 2에 대한 촬영 노하우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액세서리를 달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촬영 장비가 되죠. 네. 하이퍼랩스나 타임랩스 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영상을 좀 더 영상미가 좀 넘치게, 아니면 뭔가 효과를 좀 트랜지션을 다양하게 쓴 화면을 봤을 때 아, 이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 영상에 굉장히 몰입감이 있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포켓 2를 활용해가지고 하이퍼랩스 영상을 굉장히 저는 적극 활용을 합니다. 네. 그 활용을 해서 영상의 완성도나 아니면은 영상미를 좀 더 올리는데 치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촬영 노하우는 이 오즈모 포켓 2를 활용해서 하이퍼랩스를 적극 활용해라.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하이퍼랩스를 어떻게 촬영합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이퍼랩스는 그 액티브 3.0을 활용해가지고 피사체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걸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DJI의 포켓 2도 그렇고 지난번에 오즈모 5도 그렇고 피사체를 설정해 놓으면은 이 기기에서 그 피사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그냥 걸어가면 포켓 2는 짐벌이 달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물론 뭐 닌자 워킹을 해야겠지만 그 걸음걸이만 유지해서 잘 목적지에 도달한다면은, 그래서 그 영상을 빠르게 감으면 그게 바로 하이퍼랩스가 되는 겁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의 흐름 따라 여러 분이건 20분을 촬영했다면 그건 타임랩스가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나타난 효과는 하이퍼랩스거든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효과를 사실은 영상 효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오즈모 포켓 2를 활용하면은 하이퍼랩스 영상도 굉장히 쉽게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 정리해보면은 저의 오즈모 포켓 2의 촬영 노하우는 하이퍼랩스, 그거를 활용하면은 영상에 대한 뭔가 영상에 대한 완성도도 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촬영 노하우는 그거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 오즈모 포켓 2의 액세서리를 좀 설명을 해드려보고, 액세서리의 활용 범위나 액세서리의 소개 뭐 이 정도를 설명해 볼 텐데, 오즈모 포켓 2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어댑터 같은 그런 일종의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 오즈모 포켓 2를 연결하고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물론 이 장비가 없이 여기에 막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뭔가 좀 위태위태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구성품이 따로 아니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따로 이제 구입을 저는 했는데, 이런 제품을 하나하나 구매하면서 내가 필요한 영상을 찍을 때 그런 쾌감이 약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뭐 이거 필요 없어, 그럼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는 화각을 좀 더 넓게, 아니면은 좀 앞에 화각을 좀 넓게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이렇게 앞에 이런 구성품도 이제 액세서리를 적극 활용하면은 보다 나은 촬영 환경이 갖추어지고, 뭐 별도로 이런 것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DJI 제품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가 시중에 굉장히 많고, 자기 촬영 영상 제작자의 기호에 맞게 어떤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드론뿐만이 아니라 오즈모 포켓 2도 그렇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제작자의 입맛에 맞게 액세서리도 고르고 스킨도 입히고 아니면 뭐 커버도 씌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상 환경에 따라서 꾸미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즈모 포켓 2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여행 영상을 찍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싶을 때 하나의 완성체인 이 오즈모 포켓 2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영상 한번 찍어보시기 바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